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개인연금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년 400만원씩 세액공제용으로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식으로 저축을 하고요. 매월 34만원씩 나눠서 적립을 합니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매월 적립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7월, 8월 올해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면 개인연금 투자 수익률도 6월달까지는 마이너스 1% 정도로 아직까지 본전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7월달에 드디어 0.9%로 수익권에 들어왔고 8월 일지를 쓰고 있는 9월 4일에는 올해 수익률이 2.3%로 전달 대비 1.4% 정도 오르게 되었는데요. S&P 500과 코스피가 6월달까지만 해도 회복이 더뎠었는데 나스닥만 많이 오르고 있었죠. 근데 7월달에는 S&P 500과 코스피도 개인연금 투자 이치처럼 본전 근처까지 회복하게 되고 나스닥은 올해 초 대비 플러스 15%나 올랐었어요. 근데 8월 일지를 쓰고 있는 2020년 9월 4일에는 나스닥은 더 많이 올라서 26%나 올랐고 S&P 500은 6%, 코스피는 7%나 올라서 큰 상승을 이뤄냈는데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은 1.4%만 증가돼서 현재로서는 S&P 500이나 코스피, 나스닥에 비해서 올해 수익률이 좀 뒤처지고 있어요. 개인연금 투자일지의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개인연금 투자일지의 누적 수익률이고요. 올해 초부터 누적 수익률을 기록한 거고 누적 수익률은 오른쪽 표로 보면 되는데 여기가 100이고 연초에 조금 상승하다가 코로나 위기로 마이너스 한 7%까지 빠졌고 그 이후로 조금씩 회복을 해서 지금은 본전을 살짝 넘어간 상황이에요. 올해 누적 수익률은 2.33%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이 납입 원금이고 그 위에 있는 빨간색이 누적 수익인데요. 손해가 난 구간에는 원금에서 좀 더 마이너스가 돼서 수익을 깎아먹었죠. 그래서 2월달서부터 6월달까지는 손해가 난 채로 있다가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플러스가 다시 돼서 현재는 투자 수익이 70만원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연금 누적 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일지 9월 4일 기준으로 투자원금은 3,201만원, 전달 대비 34만원을 증액했고 투자 수익은 올해 71만원으로 전달 대비 44만원이 올랐고요. 총 자산은 투자 원금에서 투자 수익을 더한 거죠. 총 자산은 3,273만원으로 전달 대비 78만원이 증가하게 됐어요. 개인연금 계좌의 2020년 8월에 수익을 다시 정리하면 현재 평가액 3,273만원, 전달 대비 78만원 올랐고요. 2020년의 연수익은 현재 8월 일치 기준으로 2.33% 수익이 났고 수익금은 플러스 71만 7천원이고요. 2019년의 연수익은 플러스 11.7%, 수익금은 279만원 정도를 기록했었어요. 연초에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미국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칭을 하지 못하면서 손해가 마이너스 7%까지 났었는데 그게 회복하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부터는 다시 원래 페이스인 월 1% 정도 상승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현재 겨우 2.33%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올해가 4달 정도 남아있으니까 올해 마지막 수익은 6에서 7%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장기 포트폴리오의 올해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장기 포트폴리오는 여윳돈으로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은퇴 후 셀프 연금으로 찾았을 초장기 자금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과세 계좌인 세액공제용 개인연금 계좌에서 하는 개인연금 계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액공제 한도 이상의 추가 적립을 하는 일반 계좌에서 하는 장기투자 계좌가 있고 일반 계좌에서 하는 장기투자 계좌는 국내 ETF, 해외 ETF, 해외 ETF는 미국 상장 ETF로 직접 투자하고 있고 KRX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장기투자 계좌는 아무래도 TLT와 KRX 금을 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산 배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있었고 개인연금 계좌는 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고 TLT도 없거든요. 하물며 연초 위기에 IEF 그러니까 미국채 10년 선물만 제대로 가지고 있었어도 훨씬 수익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국채를 절반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칭도 잘 안 됐었고 장기 투자 자금에는 금이 있고 개인연금 계좌는 금이 없고요. 장기 투자 자금은 미국 장기채인 TLT를 제대로 해칭에 사용한 게 차이점인데
뭐 다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 같은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는 국내 상장 ETF로만 하고 여긴 해외 상장 ETF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연금 계좌는 적립식 투자원금으로 올해 9월 기준 3,071만원을 투자했는데 투자손익은 71만원 나서 투자수익률 2.3% 기록하고 있고, 개인연금 이외의 장기투자 계좌는 적립식 투자원금 4,026만원에 투자손익은 685만원이 나서 투자수익률은 올해 17%를 기록하고 있어요. 수익률이 많이 차이 나죠. 15% 정도가 차이가 나고, 1번과 2번을 더한 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장기투자 포트폴리오 셀프연금인데요. 9월 4일 기준으로 두 가지 합산한 올해 수익률을 보면 투자원금은 적립식으로 7,097만원, 투자손익은 두 개를 합산하면 757만원이 나와서 현재 올해 수익률이 10.67%를 기록하고 있어요. 개인연금이 2.3%밖에 안 되지만 전체 장기투자 자금을 다 더하면 어쨌든 지금 9월 기준으로 올해 수익이 10.6%니까 월 1% 이상의 복리 수익을 계속 거두고 있고, 개인연금 이외에 일반 계좌에서 하는 장기투자 자금은 올해 수익이 17%니까 거의 한 달에 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었죠. 이번 달 개인연금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살펴보면 제가 적립하고 리밸런싱 하는 날에 주식이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조정이 있는 달에는 위험자산을 2%씩 올리고 있고, 주식이 많이 오르는 달에는 위험자산을 1%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위험자산을 2% 올려서 51%가 됐고, 안전자산은 2% 낮아져서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는 두 종목을 했는데 계속하고 있던 코덱스 200 가치 저변동을 타이거 200으로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코덱스 200 가치 저변동의 수수료도 좀 비싸고요. 그리고 최근 퍼포먼스도 좋지 않았고, 가장 큰 이유는 배당인데, 저는 미국 배당 투자일지란 투자일지를 쓰지만 투자 시에 현금 흐름 캐시플로,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중요시 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코덱스 200의 분배금이 1년에 한 번 배당을 줘요. 근데 타이거 200은 분기 배당을 주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미국 배당 ETF 투자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분기 배당만 와도 느려 보이고 월 배당이 오면 그래도 따박따박 들어오는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분기 배당은 최소 받고 싶은데 국내 ETF 중에서는 분기 배당을 하는 ETF가 많이 없어요. 뭐 타이거 200도 있고 우선주 ETF도 있고 몇몇 ETF가 있는데 고배당주라고 해놓은 아리랑 고배당주 ETF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캐시플로의 분산 차원에서 타이거 200으로 교체를 하게 됐어요. 수수료도 국내 주식 ETF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고 거래량도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영상에서 업로드했던 신규 상장 ETF인 킨덱스 미국 S&P 500 ETF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미국 상장 ETF인 스파이와 수수료가 똑같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수수료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한 획을 그은 ETF가 됐는데, 킨덱스 미국 S&P 500이 다른 ETF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나왔어요. 기존에는 S&P 500 ETF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콜 합성 H라는 ETF를 하고 있었는데, 이 ETF는 분기 배당을 고배당으로 잘 주면서 미국 S&P의 고배당 위주의 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S&P 500 투자와 캐시플로 투자에 대한 느낌으로 편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킨덱스 미국 S&P 500이라는 S&P 500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ETF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콜은 제외를 하고 킨덱스 미국 S&P 500으로 종목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연금 계좌 자산 현황 2020년 9월 4일을 알아보면 현재 위험자산은 2%가 늘어서 51%, 안전자산은 2%가 낮아져서 49%를 가지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연금의 종목가, 보유수량, 그리고 평단가, 현재 평가금액과 평가손익 전체가 다 캡처가 돼서 적어놓은 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6월과 7월, 8월에 각 종목별의 비중을 적어놓은 거고요. 빨간색은 전달 대비 비중이 오른 종목, 파란색은 전달 대비 비중이 낮아진 종목을 색깔로 표시했고, 그리고 여기 주식과 채권, 현금이 있는데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공개를 하는데 비중은 이렇게 적어서 올리지만 구체적인 비중 숫자를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셔서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 적어봤는데요. 제가 위험자산 50에 안전자산 49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연금에서는 안전자산에 10의 현금과 나머지는 채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이 49라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현금이 먼저 10을 빼요. 그 다음에 49에서 10을 뺀 39를 채권을 사는 거죠.
전체 자산이 100이라면 51만 주식을 사는데 기본적으로 10가지의 종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인 5.1%씩 리밸런싱 할 때 비중을 조정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데, 여기 주식을 보면 제가 5.1%로 리밸런싱 했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5.16%가 돼 있죠. 좀 오른 거예요. 그리고 4.95%는 떨어진 거겠죠. 타이거 유로 스탁스 배당 30은 제가 8월 리밸런싱을 하고 나서 지금 2주가 지나서 일지를 쓰고 있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타이거 200 국내 주식 ETF 새로 편입했죠. 52주를 새로 샀고요. 이건 한꺼번에 160만 원을 다 샀어요. 비중은 4.95%로 편입했고, 손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2.2%네요. 그리고 신흥국 주식으로는 타이거 라틴 35를 하는데 비중은 2.5%대 가지고 있고 손익률은 마이너스 14%고, 이게 아마 많이 올라간 손익률일 거예요. 작년에는 타이거 라틴 35가 굉장히 수익이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좀 안 좋은 편이고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도 신흥국 주식으로 편입하고 있고, 이것도 2.5%대로 편입한 거고 아직까지는 손해. 마이너스 6.1%.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선진국 미국 나스닥 지수로 편입한 거죠. 수익률은 65% 기록하고 있고 평가손익 66만원, 5% 정도 편입을 한 거고요. 아리랑 고배당주는 국내 주식으로 편입을 했는데 이것도 같은 비중인 5%대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9.5%로 손해가 나고 있어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는 미국 리츠로서 편입을 한 건데 5%대 편입이고 마이너스 1.7% 정도 손해가 아직 나고 있고,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은 신흥국 주식으로 편입을 한 거고 2.5%대 편입, 0.5% 손해가 나고 있고요. 타이거 일본 리케이 225는 2.5%대 편입인데 몇 달 전에만 해도 5%대였는데 줄인 거예요.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선진국 MSCI를 올렸는데요. 어쨌든 타이거 일본 니케이는 올해 내내 수익이 좀 좋은 편이에요. 지금도 13% 정도 수익이 났고,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유럽 배당주로 편입을 한 거고 5%대 비중 마이너스 8%로 아직까지는 지수 흐름이 좋지 않고,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는 미국 65%, 나머지 선진국 35%를 가지고 있는 ETF인데요. 여기는 신흥국 없고 선진국만 있는 거고, 그리고 비중 5%대 이것도 수익이 좀 나서 15%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은 제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안전자산이죠. 39%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6월 달에는 41%, 7월 달에는 40%, 8월 달에는 39%로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매달 안전자산을 낮추고 있어요. 제로금리가 되고 나서부터요. 앞으로 연준 기준으로 2년에서 5년 정도 제로금리를 할 예정인데, 제로금리가 끝난 시점에는 안전자산은 최소 40% 이하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채 10년 선물은 30%까지 낮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확 바로 낮추진 않고 매달 조금씩 낮출 생각이고, 킨덱스 미국 와이드모 가치주도 최근에 편입한 거죠. 5%대 비중이고 14%의 수익이 났어요. 이거는 편입한 지 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3달 정도에 이 정도 수익이면 준수하네요. 킨덱스 미국 S&P 500은 이번 달에 편입을 한 건데 5%대 편입이 들어갔고 종목 교체를 한 거죠. 2.1%의 수익이 나서 다행히 이번 달에 2주 만에 수익이 났어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10%대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330만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8월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내 주식 타이거 200은 신규 편입했고 52주를 사서 총 52주 가지고 있고, 국내 배당주로 아리랑 고배당주를 편입하고 있는데 2주를 팔았네요. 총 180주를 가지고 있고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한 주를 사서 총 27주를 가지고 있고, 킨덱스 미국 S&P 500은 미국 지수주로 편입한 ETF고 신규 편입해서 총 162주를 가지고 있어요. 킨덱스 미국 와이드모 가치주는 이번 달에 5주를 사서 127주를 총 가지고 있고,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도 2주를 더 늘어나서 106주,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는 3주가 늘어나 총 54주,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5주가 늘어나서 총 160주, 타이거 라틴 35는 25주가 늘어나서 313주 가지고 있고, 타이거 차이나 항생은 5주가 늘어나서 총 49주,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도 2주가 늘어서 총 67주,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4주가 늘어나서 145주. 이번 달에는 위험자산 2% 늘리기도 했지만 아리랑 고배당주만 2주를 팔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샀네요. 종목 교체란 두 종목은 이제 영주가 됐는데 코덱스 가치저 변동은 206주를 팔았고요. 그게 타이거 200이 된 거고, 코덱스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 콜도 다 팔고 킨덱스 미국 S&P 50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채권은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9주 이익 실현해서 총 1006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두 가지 종목을 종목 교체했기 때문에 매수 매도 금액이 좀 많아요. 300만원대 매수 매도를 했고, 기간 매수 금액은 379만원, 기간 매도 금액은 350만원으로 29만원 정도를 더 샀네요. 가지고 있던 현금에서 조금 더 들어왔을 것 같고요. 총 손익 금액은 이익 실현한 주들 있죠? 여기 판 아리랑 고배당주와 타이거 미국채 선물 9주, 그리고 종목 교체할 때 이 두 종목의 주식들이 총 수익의 합이 19만 8천원이었나봐요. 20만원 정도가 나와서 손익률은 350만원을 팔아서 20만원의 수익이 났다는 계산으로 6%의 수익률이 났어요. 리밸런싱 매수 매도 금액을 매달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매수 매도를 잠못 클릭해서 미미하게 한 1%대 이하의 손해가 났던 날 빼면은 매달 손익은 항상 조금씩의 플러스를 이익 실현을 하고 있죠. 이 수익이 누적이 돼서 장기적으로 개인연금 계좌의 자산 배분 베타 수익이 완성이 되는 거죠. 리밸런싱의 블래시에 관련된 수익이라 보면 돼요. 이번에는 두 개 다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에서 팔았는데 거의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팔았어요. 종목을 그냥 교체하고 싶은 게 더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했다기보다는 종목 교체의 성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2020년 8월 개인연금 계좌 투자일지를 리뷰를 마쳐봤는데요. 이번 일지는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9월달이 되고 나서야 8월 일지를 리뷰하게 됐는데 한 2주 후에 한 거죠. 지금 현재 매달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 수가 8개보다 좀 못 미쳐서 일지를 2개 정도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9월 개인연금 계좌 일지는 너무 밀리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